서울 현충원으로 향합니다. 운구 행렬은 도중에 동작구 상도동 사저에 잠시 멈춰 유족이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들고 10분간 집안을 돌아봅니다. 사저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짓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앞은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안장식은 오후 4시부터 유족과 조문객 각 125명씩 참석한 가운데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부인 손명순 여사와 자녀 5명 등 유족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조문객 대표가 헌화, 분향합니다. 유해는 현충원 장군 제3묘역과 제2묘역 사이 능선 쪽에 만들어진 묘지에 안장됩니다. 하관 예배는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가 맡습니다. 경찰은 이날 영결식과 안장식의 경건한 진행을 위해 운구 행렬 진행 시간에 따라 서울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을 순차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서울 대병원에서 광화문까지, 광화문에서 국회대로 구간까지,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15분까지는 국회대로에서 노들로까지, 노들로에서 현충로 구간이 통제됩니다. KBS 뉴스 최희명입니다. 이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금동현 전문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영결식이 진행이 됩니다.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장 국회의사당 앞 배치도 및 영결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앞에는 재단이 있고 그 밑에는 조총대와 교향악단, 조악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직 대통령과 장례위원장, 상주, 직계유족, 장례집행위원장, 고문, 집행위원, 주한외교단 및 외교사절, 운구행렬 등 주요 인사가 모입니다. 약 300석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제1구역이라고 해서 정부 측 장례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헌법기관, 민주평통, 헌정회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1구역에 앉습니다. 이 구역도 정부 측 장례위원인데 이곳에는 종교집전단, 유족 측 친인척, 기자단이 앉습니다. 제3구역에는 시민 대표로 각기 대표가 앉고 4구역에는 유족 추천 인사가 앉습니다. 참석 인원을 추정하면 총 1만여 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장례위원회 위원이 약 2,000명이고 주한외교단과 조문사절이 약 80명이고 유가족 관련 인사가 약 100명이고 각계 인사가 약 7,900명이기 때문입니다. 영결식 절차는 먼저 1번 영구차가 입장하고 2번 개식선언, 3번 국기에 대한 경례, 4번 고인에 대한 묵념, 5번 양력보고, 즉 정종섭 양력보고를 하는데 양력보고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6. 조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7. 추도사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8. 종교의식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가 9번은 생전 영상을 상영하고 10번은 헌화와 분향을 상주 및 직계 유족 등이 하고 11번으로는 추모공연, 즉 추모곡은 청산의 살리라라는 추모 공연을 하고 12번은
조총 발사를 하고 13번은 연구차가 출발을 하고 14번으로는 폐식을 선언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연구차는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까? 네,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냐면 맨 처음 26일 오후 1시 일단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연결식 및 안장식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오후 1시 25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여 광화문 삼거리에 도착을 합니다. 광화문 삼거리에 도착을 하여 광화문 삼거리에서 왼쪽에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조금 가다가 시청이 조금 보이는가 하면 그것에서 우회전을 하여 계속 직진을 하여 충정로와 공덕 오거리를 거쳐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에 도착하여 1시 55분에 국회의사당 연결식장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연결식을 진행, 즉 1시간 20분 동안 연결식을 진행하고 3시 20분에 폐식 및 연구차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출발을 해서 3번, 즉 3시 40분에 상도동 사저에 도착을 하여 유가족들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를 한번 쫙 둘러보고 그 다음 구간으로 가서 3시 50분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의 서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4시에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4시 10분까지 그리고 4시 10분에 안장식을 진행합니다. 총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어서 총 1번 구역에서 5번 구역까지 총 5구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간에는 한강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식이 진행이 될 것 같으니 만약 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식을 진행된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동현 전문가였습니다. 네네네. 네, 다음 소식. 빈소를 찾은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화해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양승식 기자와 원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의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쯤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빈소에 들어왔으며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전 대통령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 씨와 내빈실에서 8분여간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대통령은 현철 씨한테 고생을 많이 했다며 애를 많이 썼다며 연세가 많고 하면 다 가게 돼 있으니까 라며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떠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며 자다가 싹 가버리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상 좋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철 씨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괜찮냐고 묻자 나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며 담배를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좀 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빈소를 떠나면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 화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근래 언론 보도를 통해 병고에 시달린다는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해 애도를 표한다며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니까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악연의 골이 깊었습니다. 전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1995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해 전 대통령을 군사 반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헌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10여 분간 문상한 재헌 씨는 현철 씨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재헌 씨는 생각보다 빨리 사망했다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한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 운영도 했는데 당연히 정중히 조의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아 김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의회 주의자였던 고인의 서거가 여야의 전국 경색이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우영 상임고문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영준, 이덕화, 신성일, 박찬호 등 문화, 체육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이웃으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꼬마 동지로 불렸던 이규희 씨도 빈소를 찾아 그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양승칙 원선우였습니다. YS 연결식에 단출한 해외 조문 사절단이 왔습니다. 이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하는 해외 조문 사절단은 단출한 편입니다. 25일 현재 우리 정부의 참석을 통보한 국가는 일본, 카타르, 스리랑카, 바레인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 연맹 단장을 조문 사절로 보낼 것을 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대다수 나라의 별도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서울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들만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90여 개국이 주한 대사들을 참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연결식 때는 미국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10여 명의 조문단을 파견하고 중국에서 탕자 쉬안 전 국무위원, 일본에선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을 각각 파견하는 등 해외 조문사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KBS 뉴스 이용수였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북한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는
물론 우리 민족끼리 등 대외 선정용 매체들도 서거 나흘째인 25일까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조선중앙TV는 24일 절세의 애국자인 김정일 장군이란 제목의 기록 영화를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이 영화 내레이터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민족의 영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기 위해 한달음에 평양에 달려왔다며 이들은 장군의 매력에 시종일관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당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친북 인사들의 조문을 막고 정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린 것에 강력 반발했다며 북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눈 감는 것은 이런 악연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수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자리에 통일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와장에 남북 통일 기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를린 한경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의 중심가인 포츠담 광장에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정자가 들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은 25일 오전 현지 시각 베를린 포츠담 광장에서 통일전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포츠담 광장은 독일 통일 이전만 하더라도 베를린 장벽에 가로막혀 황량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렌초 피아노, 헬무트 얀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현대식 빌딩이 들어차 관광객으로 붐비는 번화가입니다. 통일정자는 이런 베를린의 노른 자위 땅이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경계선과 맞닿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옛 서베를린 쪽에 세워진 정자에 올라서면 약 1km 떨어져 있는 브란델부르크 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리스 글라이케 독일 경제의 너지부 차관은 동서독 분단과 통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츠담 광장에 마치 예술작품과 같은 한국 건축 양식의 통일 정자가 들어선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통일 정자는 강원도 화천군이 운영하는 화천 한옥학교 등이 지난 8월 함부르크 항만을 통해 한국산 소나무와 기와 석재를 들여와 높이 8m, 지름 6m 규모로 지었습니다. 베를린시 밑에 지구청은 주독 한국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165제곱미터 약 50평 공간을 52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이후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독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프리드리허 거리 등 핵심 지역의 평균 5개 광고 비용과 비교하면 통일정자의 광고 홍보 효과는 하루 약 10만 유로, 약 1억 2,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정자 기와장에는 한스 모드로 로타어 데미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을 포함해 독일 시민 100여 명이 남북 평화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정자 주변에는 높이 3.6m, 폭 1.2m짜리 옛 베를린 장벽 조각 3개가 들어섰습니다. KBS 뉴스 한경진입니다.
조남풍 제향군인 회장의 사전 영장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수억으로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25일 제향군인회 산하단체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남풍 제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제향군인회 회장이 된 뒤인 올해 4월 제향군인회 상조회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뒷돈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제향군인회가 발주하는 사업 이권을 주고 그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예비역 대장인 조 회장, 즉 육사 18기는 노태우 정부 시절 보안사령관과 1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벌인 하나회 척결 과정에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조 회장은 올해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 과정에 수억 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돈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향군인회 회원으로 구성된 제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금품 선거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성동구 제향군인회 사무실과 조 회장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조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반대 세력의 음해라며 영장 실질 심사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기입니다. 구억 체납자의 아궁이 속을 뒤지니 현금 6억이 나왔습니다. 나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양도소득세 9억 원 가량을 체납한 서모 씨가 숨어 살던 전원주택을 찾아가 아궁이에 숨겨놓은 검은색 돈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방 안엔 5만 원권과 미화 100달러짜리 등 6억 원 상당의 돈다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 씨는 부동산 매각 자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했던 것입니다. 고가의 미술품이나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25일 5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 등 총 2,22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조 7,832억 원으로 1인당 17억 원 꼴입니다. 종제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미술품 감정 판매업자인 김모 씨는 수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소장한 미술품들을 비밀 장소에 은닉했다가 발각됐습니다. 국세청은 김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수색해 고미술품 500여 점을 압류했습니다. 사업가 이모 씨는 미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려 서울 성북동에 8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씨 집에서 고급 와인 1,200여 병과 명품 가방 30개,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수했습니다. 올해 새로 고액 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된 개인 중에서 방산 비리로 구속된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 씨가 법인세 등 276억 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나지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아파트 공급 과잉에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유하룡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그거 잡아당기면 돼? 나 잡아당길 게 없어. 해봐. 이제 국내 상위 10대 이걸 당겨. 됐다. 문 닫아. 추워. 안 춥다. 문 닫아. 국내 상위 10대 건설 회사인 A사는 요즘 웬만큼 수익성 있는 아파트 사업이 아니면 내부 수주 심의에서 통과를 보류합니다. 이 회사가 올해 공급한 아파트는 4만 가구를 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빴던 지난해까지 연간 공급한 아파트는 2만 가구 미만이었습니다. 올해는 예년의 2배 수준으로 공격적인 주택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는 이제 쓸만한 땅은 거의 털어먹었다며 요새 영업팀이 돈 될 만한 사업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과열을 우려할 만큼 뜨거웠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한풀 꺾인 탓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2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아파트 초기 계약률도 소폭 낮아졌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처음 주택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대다수 건설사는 내년 아파트 분양 물량을 올해보다 평균 30% 넘게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하던 주택시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입니다. 각종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10월은 부동산 성수기인데도 거래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10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 0.49%로 9월 0.73%는 물론 비수기였던 8월 0.52%보다 낮았습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실수요자의 경우 집을 살만한 사람은 이미 많이 샀고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수요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 논란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올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대인 71만 가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 48만 가구로 추산됐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올해 분양 물량은 최근 3에서 4년 공급이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내년에 물량 조절이 안 되면 과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청약 경쟁률은 높아도 실제 계약률은 하락세입니다.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파악한 올 3분기 전국 아파트의 평균 초기 계약률 87.7%는 2분기 92.2%보다 4.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여전히 90% 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는 91%에서 77%로 급락했습니다. 올해 모처럼 맞은 부동산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분양 사업을 벌였던 건설사들도 불투명한 내년 시장을 감안해 보수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본지가 전국 상위 32개 건설사의 내년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20만 1,80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 31만 가구와 비교하면 35%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전체 분양 물량이 34만 가구로 올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3만 가구를 분양했던 대림산업은 내년에는 2만 가구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가급적 리스크가 큰 자체사업 비중은 줄이고 단순 시공만 하는 시행사업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올해 2만 5천 가구 정도 분양했지만 내년에는 30% 정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확실한 위치에 있는 사업장 위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은 분양성이 좋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선별 사업 전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견사인 반도건설은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역별 수급을 면밀하게 분석해 분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급 과잉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 부센터장은 일부 지방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만 수도권은 재건축 이유로 인한 멸실 주택보다 신규 공급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이미 사장이 충분히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지역별 수급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기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하룡 김성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선물에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1위는 애플워치, 2위는 삼성TV, 장난감을 레고로 뽑혔습니다. 정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할 만한 연말 선물은 무엇일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컴퓨터로 꼽히는 IBM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1위는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하지마! 2위는
삼성전자의 대형 TV였습니다. IBM은 25일 왓슨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 연말에 선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톱 100를 뽑아 공개했습니다. 왓슨이 지난 석 달간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에 올라온 수천만 건의 글을 일일이 살펴 각각의 제품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또 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왓슨은 분석 결과를 트렌드 점수라는 수치로 변환해 순위를 매겼는데 1위인 애플워치는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IBM 관계자는 이는 사람들이 사고 싶거나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할 때 애플워치가 거의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 TV는 67점을 받았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넷째 주 금요일 올해는 27일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3일엔 트렌드 점수가 100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인기 3위는